울산 지역 정치권도 연말 대선을 앞두고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달 안에 시당위원장을 선출하고 대선 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오는 20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첫 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당권 주자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산업관광을 울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울산을 찾은 산업관광객은 무려 40만 명에 이릅니다. 전국을 돌며 우유 투입구가 있는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거울과 막대기를 이용해 30초 만에 현관문을 열고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을 임대해주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렌터카 업체 5곳이 적발됐습니다. 보험금 일부를 받아 챙긴 운전자도 무더기 입건됐습니다. 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벗어둔 고가의 신발을 훔쳐가는 절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으로 시집온 이주 여성들이 친정부모와 함께 문화유적을 돌아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구 주전항 방파제에 대형 해녀 벽화가 설치돼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지역 정가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달 중으로 시당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기로 하는 등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을 이끌 새 지도부가 구성됨에 따라 이달 안에 시당위원장을 선출하고 상근위원장들도 새로 선임한다는 계획입니다. 차기 시당위원장은 의원들 간의 협의 추대 형식으로 조선 가운데 연장자인 박대동 당선자가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선 이상 중진들은 중앙당직과 국회 상임위원장직에 도전하고 있고 재선의 안효대 의원은 대선에 뛰어든 정몽준 전 대표를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늦어도 5월 말까지 시당위원장 선출을 포함한 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심, 일하라는 민심 충실히 받들어서 대선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울산시당은 오는 20일 전국 16개 시도당 가운데 처음으로 당권주자 8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갖습니다. 임동호 현 시당 공동위원장과 신규명 남구갑 지역위원장 가운데 1명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중앙당 대표 선거도 함께 치릅니다. 올해 12월 대권에서 반드시 울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권 창출, 정권 재창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중앙당의 비례후보 부정선거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선출을 통해 조직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정치권이 대선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가도 대선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오는 2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주통합당의 지역별 대의원 대회가 예정된 울산에 유력 당권 주자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친노 진영의 맏형으로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해찬 후보와 비노 진영의 대표격인 김한길 후보가 오늘 울산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어제는 우상호 후보가 방문해 울산발 이변을 연출하겠다고 밝혔고 오는 19일에는 강기정 후보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기업체 관람을 위해서 울산을 찾은 관광객이 무려 4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울산시가 이 같은 산업 관광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김익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세계 조선산업과 정유산업을 이끌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SK에너지,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모여있는 울산은 지난해에만 38만 명이 산업관광을 위해 찾을 정도로 그 잠재력은 단연 전국 최고입니다. 하지만 체류형 관광이 아닌 스쳐가는 관광이 되다 보니 아직은 걸음마 단계. 울산시는 이 같은 산업관광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산업 자원을 관광 상품화하여 울산을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산업 거점 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울산 산업관광 거점지구 조성과 산업 전시시설과 관광 인프라 정비, 울산 고유의 산업관광 상품 개발, 그리고 산업관광의 브랜드화 추진 등이 제시됐습니다. 가장 핵심은 기업의 참여입니다. 과연 울산에 있는 기업이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은 해외에 있는 유수한 기업들이 참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울산시는 다음 달 관련 연구가 마무리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관광 육성 기본계획에 반영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남은 과제는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한 대책과 다양한 이윤 창출 모델 만들기입니다. 최고의 잠재력을 갖춘 울산이 산업수도 위상에 걸맞는 산업관광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현관에 우유 투입구가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사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거울과 막대기를 이용해서 불과 30초 만에 현관문을 열고 절도 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유 투입구로 손이 들어오더니 바닥에 손거울이 놓여집니다. 그리곤 손거울에 비친 디지털 도어락을 향해 카메라 삼각대가 다가갑니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문은 금방 열립니다. 43살 최모 씨 등 2명은 자체 제작한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전국을 돌며 최근 2달 동안 23차례에 걸쳐 8,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털었습니다. CCTV가 없는 오래된 빌라가 표적이 됐습니다. 갔다 오니까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방은 싹 꺼내놓고. 이들이 문을 여는 데까진 불과 30초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러 주인이 없는지를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렌트카를 빌려 타고 다녔습니다. 생활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다니던 직장에 개업을 하게 되었고요. 경찰은 최근 모니터가 부착된 내시경과 같은 특수 장비까지 등장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뿐만 아니라 이런 안전장치도 범행 도구인 갈고리로 이렇게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문 하단에 붙어 있는 우유 투입구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43살 최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35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를 맡기면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동급의 렌터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급의 차가 없다며 작은 차를 빌려주고서는 큰 차를 빌려준 것처럼 속여 차액을 챙긴 렌터카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렌터카 업체가 보험사에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2700cc 그랜저 TG의 사흘 렌트 비용 33만 8천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업체가 실제 운전자에게 제공한 차량은 이틀 렌트비가 8만 원에 불과한 1400cc 베르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를 맡기면 보험사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렌터카를 제공하고 렌터카 업체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렌터카 업체 사장 45살 박모 씨 등 5명은 빌려주는 차량 등급과 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377차례에 걸쳐 6,2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계약서를 보험사에 팩스로 보내면 보험사가 계약서대로 실제 차량이 렌트됐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개별 사항에 따라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정권 다 하지는 못하고요. 제가 따로 전화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차를 빌리지 않았는데도 운전자 몰래 계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운전자 대부분은 렌트비가 과다 청구된 사실조차 몰랐고 알게 돼도 가로챈 보험금 일부를 받고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업체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구에 응할 때는 보험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경찰은 렌터카 업체 관계자 5명과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과다 청구 사실을 묵인한 피해 차량 운전자 12명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의 친정 부모들이 한 복지관의 주선으로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친정 부모들은 딸이 살고 있는 울산을 돌아보며 안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수리와 윤희 씨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그치지 않습니다. 고국의 친정부모와 함께 한국의 전통사찰을 둘러보는 일이 꿈만 같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대한 문화가 전부 다 알게 돼서 너무 이렇게 기쁘고 감동했어요. Dan pertemuan ini bisa sekaligus mempererat hubungan Indonesia dengan Korea. Terima kasih. 외고산 옹기 마을에서는 세계 최대 옹기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고 느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행사에 참가한 이주 여성들의 국가는 베트남과 중국,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등 다양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 친정 부모와 가족들은 7박 8일 동안 지역의 문화유적지를 둘러보며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번 행사는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이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딸이 사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딸도 엄마 보고 싶은 부모님들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그런 정서적인 또 위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친정 부모와 함께한 문화체험 나들이는 이주 여성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지난해 숨진 울산 시민 10명 가운데 3명은 암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재호 박사는 울산경제사회 브리프를 통해 지난해 울산 지역 사망자 4,327명 가운데 29.4%인 1,272명이 암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암에 이어서 혈관과 심장 등 순환기 계통 질환이 22.5%로 사망 원인 2위로 나타났고 추락과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가 14.2%로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 동구 화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58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팔과 다리가 골절된 점으로 미뤄 추락사한 것으로 보고 유족과 목격자를 상대로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대부업자들이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 초 36살 류모 씨에게 25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3만 원을 받고 연 327% 이자를 챙긴 39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울주경찰서도 영세 상인을 상대로 연 249%의 이자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63살 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지난 2일 새벽 5시쯤 남구의 한 식당에서 손님 21살 이모 씨가 벗어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훔친 23살 송모 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남구의 한 식당 신발장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두를 자신의 신발과 바꿔 신고 간 혐의로 회사원 28살 김모 씨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유흥업소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북구 화봉동 49살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동종천과 팔범인 김 씨는 지난 2월 14일 새벽 6시쯤 남구 달동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66만 원 상당의 양주를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7차례에 걸쳐 330만 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늘 울산 공장에서 신형 산타페 1호차 전달식을 갖고 전국 830개 판매망을 통해 차량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신형 산타페 국내 판매 목표를 4만 2천 대로 잡았으며 현재 2만 대 이상이 사전 예약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광고물 시민 자율정비단 발대식이 오늘 오후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각 구군의 5개 광고협회 회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 자율정비단은 앞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와 무등록 광고업자 단속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전국 금속노조 산하 완성차와 부품사 노조들이 오늘 건강한 자동차 만들기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생산 과정에 발암물질 등 고위험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구자연보호협의회는 오늘 태화강 대공원에서 수생식물 식재 활동을 펼쳤습니다. 회원들은 수질 정화 식물인 창포 1,600포기를 심고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학성고등학교 총동창회는 오늘 울산시와 교육청, 경찰청 등과 함께 명예담임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동문 선배들이 명예담임을 맡는 이 제도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 김치. 예술품처럼 해놓으니까 걷기도 좋고 다시 또 오고 싶은. 멀리에서 보니까 해녀가 마치 바다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듯한.
네, 퇴근길 안개가 많이 끼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희 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지금 먼지 낀 안개가 자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밤사이 차량 운행에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구름 양도 많아질 전망입니다. 내일도 하루 종일 구름 많겠고요. 오후 들어 한때 비가 조금 적실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지만 오후 시간대에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은 우산을 꼭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한낮으로 꽤 더우셨죠? 내일은 낮더위가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23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이 낮겠고요. 아침 최저 1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은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부터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서울은 11도, 대구 15도, 낮 최고 서울과 강릉 18도, 대구 22도 등으로 한낮으로는 오늘보다 시원하겠습니다. 영남 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동쪽 지역에는 오후 들어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은 낮더위가 한풀 꺾여서 낮 최고 2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먼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비 걱정은 없겠습니다.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도 뚜렷한 비 예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이 뜨면 주유소에 간다. K5 하이브리드. 한 달에 한 번 주유면 끝. K5 하이브리드. 기아 자동차. 30만 원짜리 전집이 왜? 발간 한 달 만에 80억 원어치나 팔렸을까? 제품은 파는 사람의 인격이다. 당신이라는 브랜드는 어디에서 크고 있습니까? 교환.